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뭔가를 분석하는 영상은 아니고 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즘 많은 분들의 응원도 되게 많이 받고 구독자도 되게 많이 들어서 되게 큰 보람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즘 좀 정신이 불안정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걸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제 생각이 조금 정리돼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저의 과거를 포함해서 제 얘기지만 이거는 저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랑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얼굴 내놓고 영상을 찍고 있지만 사실 전 어릴 때부터 외모에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외모에 콤플렉스가 많았다라고 말로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네, 이게 저예요. 그나마 정상적인 사진 고르고 고른 건데 제가 다른 사진들도 몇 개 좀 더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그 사진들은 올리면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건 좀 참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 얼굴 표정 보면 아시겠지만 전 학생 때 모든 불만을 거의 혼자 다 짊어진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학교폭력 피해자면 피해자지 가해자상은 아니죠. 네, 실제로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저는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심한 학교폭력을 전 눈앞에서 많이 봐왔고 그때 저는 방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기억은 제 평생 갈 것 같은데요. 저희 반에 정말 착하고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 소위 이제 일진들은 그 친구를 좀 자주 괴롭혔습니다. 특히 어느 날에는 아이들이 다 쉬고 있는 쉬는 시간에 교실 뒤쪽에서 일진들이 그 친구의 옷을 다 벗겼고요. 그리고 이제 심한 성희롱을 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걸 진짜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과연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좀 없습니다. 당시 저는 머릿속에서는 계속 마치 정의의 용사가 된 것 마냥 막 애들 다 때려 눕히고 막 그런 상상을 하긴 했었는데요. 현실에서 저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막 공부하는 척 했던 그런 이제 방관자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방관할 때 저는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제 피해자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적에 다짐했던 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되게 훌륭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좀 약자를 보호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항상 약한 캐릭터를 되게 많이 응원하고 좋아했던 게 말이에요. 그래도 그때 좀 다행이었던 거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일진 문화는 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원래 원판이 못생겼는데 원래 열등감이 많은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었겠어요? 저는 제 못생긴 외모에 피부병까지 진짜 심하게 앓았었고요. 자신감이 되게 없는 성격에 가정 형편까지 조금 어려운 편이라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애들은 정말 좋겠다. 나는 엄마가 시장에서 사준 5,000원짜리 옷 입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옷 사러 가는 애들은 용돈도 많이 받고 좋겠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밝고 되게 센스 있게 말하는 애들 부럽다. 운동 잘하는 친구들 부럽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부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이 열등감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냥 공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전교 등수 50%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하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올랐고 진짜 다행히 수능도 좀 잘 봐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은 했습니다. 근데 그 열등감 어디 안 가죠.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또 비교하고 또 열등감 폭발해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게임하면서 방황 좀 했어요. 다행히 좀 뒤늦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회사에 취업하고 일을 하다가 또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또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의 일 말고 내 일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돼서 영상을 올리고 있긴 한데 진짜 사람 성격 쉽게 안 바뀝니다. 당연히 지금도 열등감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못 가진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 보면 되게 많이 부럽습니다. 막 유머러스하게 말 잘하시는 분들 부럽고요.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 부럽고요. 성격 밝고 똑똑하신 분들 부럽고요. 영상 편집 잘하고 센스 있게 제목 썸네일 만들고 무슨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 잘 나오시는 채널들 너무 부럽고요. 왜 나는 올리는 영상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막 조회수나 반응이 오락가락하지? 왜 같은 영상을 올려도 저 사람은 욕을 안 먹고 왜 나만 욕을 먹는 거지? 내가 훨씬 더 자세하게 올렸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영상에서 되게 많이 아는 척하지만 사실 이렇게 아직도 좀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도 왜 이럴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올린 영상들, 특히 제가 유독 만들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어릴 적 학교 폭력도 경험하고 열등감이 되게 심했던 저는요,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약간 강박이 돼서요, 사람을 넘어서 사회 현상, 사물에게까지 그걸 적용하려고 한다는 걸 최근에 좀 깨달았습니다. 요즘 보면요,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는 막 기사나 커뮤니티 글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백 수천 명, 아니 수만 수십만 명이 그 사람을 막 사과하라고 욕하잖아요. 근데 전 그런 얘기나 사연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람도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안 들어줘서 말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아닌 사물도 좀 마찬가지로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제품이 사람들의 막 욕을 많이 먹고 있으면 그 제품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욕해서 단점이 되게 많이 부각되긴 하는데 그래도 장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특히 이제 제가 제조업에 다니면서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원가나 이런 것도 신경 써본 적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테크라는 이 영역은요, 뭐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노트북이든 스마트폰이든 어떤 제품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대충 스펙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이나 이런 걸 좀 보면 여론이 보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구형 부품을 넣었어? 아니 이걸 이 가격에 판다고? 아니 여기에 이 기능을 뺐다고? 아니 여기에 이 AP가 들어갔다고? 아니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분위기 보면서 욕을 안 먹고 장수하려면은 사람들이 욕하는 제품 그냥 따라서 욕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어떤 제품 좋다고 여론 좋으면 저도 그냥 그 제품 대충 보고 제품 좋다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제가 올린 영상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전 정확히 반대로 했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애플 제품 좋다고 하면요, 저는 갤럭시도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영상을 올리고요. 사람들이 아이패드 좋다고 막 영상 올리면 전 갤럭시 탭에서도 이런 거 돼요 라는 영상을 만들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막 욕하고 있으면요, 저는 그 아이패드 이런 장점도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라고 영상을 만들고요. 사람들이 막 인텔 욕하면서 AMD를 막 칭찬하고 있으면요, 인텔 CPU도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라고 영상 만들고요. 사람들이 막 그램 욕하고 갤럭시북 칭찬하고 있으면 그램도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라고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제습기를 극찬하고 있으면 저는 제습기 안 사도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영상을 만듭니다. 완전 청개구리 심보죠. 그래서 제가 좀 자기 객관화를 좀 해보고 이걸 문장으로 정리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너무 좋다고 얘기하면요, 막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단점을 더 찾아서 부각을 좀 하고요. 전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 너무 안 좋다고 막 욕을 하면 제가 만든 제품도 아닌데 괜히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제품의 숨겨진 장점을 찾아가지고 좀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좋은 제품을 좋다 이런 단순한 영상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1년 중에 영상을 만들기 가장 싫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삼성과 애플이 신제품 출시했을 때입니다. 사실 테크 유튜버로서 1년 중 가장 호황인 때가 바로 이런 신제품들이 출시했을 때인데, 저는 삼성 갤럭시의 발열 문제를 터뜨렸을 때부터 삼성 스마트폰 사업부와 이렇게 척을 져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 협찬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막 아이폰 칭찬할 때 전 갤럭시 기기에서도 이런 거 되는데요? 라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전 테크 유튜버지만 어느 대형 테크 이벤트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테크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서 신제품 출시할 때 뭐 작게는 수십 명, 많으면 막 수백 명의 유튜버들이 협찬받아서 영상 다 먼저 올리고 나면 저같이 이제 직접 제품을 구하는 유튜버들은 뒤늦게 제품을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영상 만들어 봤자 이미 올라온 영상과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제품을 분석하고 영상 올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뒤늦게 제품을 구해서 제가 분석을 하던 중에 제가 뭔가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한 조그마한 단점이든 뭔가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게 마치 뭐 대단한 것 마냥 되게 심하게 과장하고 있더라고요. 와, 저 그 영상 만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좀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아니 그냥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말도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좀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저를 욕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욕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들보다 칭찬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덕분에 이제 2023년도에는 구독자도 되게 많이 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좀 보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욕하거나 뭐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은 흘려버리세요 라고도 하던데요, 되게 감사한 얘기지만 전 저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흘려버리고 무시했으면 제 성장이 되게 멈췄을 거고 여기까지 못 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영상을 좀 오래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말이 테크 유튜버지 그냥 테크라는 주제를 다루는 유튜버지 테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예전 영상 보시면요, 아니 테크 유튜버가 카메라를 저 따위로밖에 못 써? 오디오를 저렇게밖에 녹음하지 못해? 편집도 저거밖에 못해?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부족하고 거친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그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자기기가 카메라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얼굴을 누가 찍는 걸 싫어했어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아서. 어쨌든 뭐 그런 핑계 다 뒤로 하고 요즘 제 영상들을 보시면요, 아마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는 좀 보여드릴 만한 영상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뭐 편집이나 촬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편집 너무 이뻐요, 영상 흐름 너무 좋아요, 깔끔해요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이 뿌듯해요. 왜냐면 저는 편집을 외주를 맡긴 적도 없고 뭐 전문 편집자를 쓴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제가 배운 걸 편집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고 제가 잘 올렸나 이렇게 확인하고 영상 올리는 게,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다 제 영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제 채널은 뭐 촬영이나 편집도 편집인데 제가 워낙 센스가 좀 부족해서요, 제목이나 썸네일 만드는 실력도 센스가 완전 부족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제목이나 썸네일 보면 저도 지금 깜짝깜짝 놀랄 만한 게 많습니다. 음식물 처리기의 원리와 종류. 와, 저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제목 썸네일 만들었으면 제 채널 망했을 거예요. 이 영상의 클릭률이 3.8%인데 와, 전 당시 이 영상 썸네일 제목 만들 때 전 이런 식으로 제목 썸네일 만들면은 와, 음식물 처리기의 원리와 종류를 한 번에 설명해 준대, 와 재밌겠다 하면서 사람들 다 볼 줄 알았어요. 게다가 또 제가 부족했던 게 뭐 편집, 촬영, 썸네일, 센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재미없다는 것도 진짜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람 얼굴이나 외모 자체가 또 호감형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막 웃기고 재미있고 잘생기고 예쁜 유튜버분들 보면 막 열등감이 막 폭발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요즘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요즘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막 앞구르기 하고요, 막 쇼도 해보고요, 막 머리 잘 만질 줄도 모르면서 스타일도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바꿔보고요, 뭐 웃긴 사람은 아닌데 나름 좀 웃겨보려고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욕도 좀 먹긴 했는데 그런 욕을 단순히 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한가 보다 싶어서 그런 걸 하나하나 고쳐왔기 때문에 지금 제 채널이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좋은 영상들이나 막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열등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열등감을 원동력 삼아서 막 스스로 발전시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그거보다도요, 열등감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원동력으로 삼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좀 알고 거기서 열등감을 뭐 원동력으로 삼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제 자신을 좀 둘러보면서 한 번 더 들었던 생각이 저 진짜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정의로운 사람인 척 했지만 사실 전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요. 객관적인 척 해왔지만 되게 주관적으로 리뷰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젠 좀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약간 제 성격 못 이겨가지고 그리고 제 영상이 막 특별해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욕먹는 제품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 제품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런 장점도 있어요 라는 영상을 안 찍겠다고 말 못 드릴 것 같아요. 게다가 아직도 열등감이 많은 거는 극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다른 쪽으로 정신을 이렇게 돌려버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드는 생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계속 노력하겠다, 이 말씀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SNS랑 커뮤니티가 범람을 하고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저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한때는 유튜브를 아니 세상을 그냥 포기해버릴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 하지만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 끌어내가지고 스스로를 좀 똑바로 바라보고 잘못은 사과하고 고치고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최근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테크몽 채널이 제 생각보다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진짜 구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이 소통을 하고 뭐 라이브 방송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이런 노력이나 행동들이 이런 열등감에 좀 빠져버리기 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아,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응원이 될 수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늦긴 했지만 2024년도에 제 채널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영상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 저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응원할게요. 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